3학년 예술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서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김정태, 홍성욱 작가의 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설명문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본문 2번째까지 살펴봤었어요. 자, 그래서 정보 전달이 그린 만큼 여러분이 사실적 읽기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 정보의 적절성 또는 객관성 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의 어떤 공정성 여부, 자,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여러분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적정 기술이 어떤 개념과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특히 본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각각 이제 적정 기술이 어떤 구체적 요건이라든가 또 적정 기술이 갖춰야 할 어떤 조건들, 특히 조건들이 7개의 어떤 조건들에 달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구체적 조건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본문 세 번째, 다섯 번째 문단을 살펴볼 텐데요. 자, 다섯 번째 문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적정 기술의 어떤 정보 전달 관련 글이 이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초점을 두어서 살펴보라고 한 그 부분에 여러분이 주의를 집중해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날 적정 기술의 필요성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강조되고 있다. 자, 라고 해서 적정 기술을 다시 한번 또 지금 부각시키고 있어요. 자, 이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관련이 되어 있다. 자, 본문 세 번째,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지금 현대사회의 어떤 문제점, 현대사회의 문제점, 즉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제들과 적정기술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현대사회에는 강력한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성장 위주 경제발전이 부작용, 석유와 같은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은 이제 항시적인 위기가 되었다. 자, 이런 어떤 위기들이 어떤 특정 시기에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사회의 위기의 어떤 예시를 들었어요. 자, 이런 예시를 들면서 그런 어떤 현대사회의 당면한 문제점을, 즉 현대사회의 어떤 기술이 지닌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예시 내용 전개 방식이 적용된 부분을 또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변동이 항시적인 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위기는 최첨단 기술의 문제점을 부각하였다. 자, 그런 어떤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발전된 모습을 보여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최첨단 기술도 약점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적정 기술이 강조되는 어떤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단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최첨단 기술의 위기 상황에 취약한 것은 지속 가능성에 취약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자, 지속 가능한 위기 상황에 취약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이 취약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최첨단 기술이 취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자, 이러한 이유, 결과에 대한 이유를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 전개 방식 중 동태적 내용 전개 방식의 원인과 결과의 내용 전개 방식에 해당함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죠. 자, 동태적 내용 전개 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초점을 맞춘 전개 방식이었는데 여러분 기억나나요? 자,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서사, 인과, 과정 이라는 내용 전개 방식의 세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최첨단 기술이 위기 상황에 취약한 이유에 대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즉 인과의 동태적 내용 전개 방식에 따라서 전개됐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첨단 기술은 중앙 집중적이고 거대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지속하려면 과도한 에너지 소비와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자, 이런 어떤 최첨단 기술의 특징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중앙 집중적이고 거대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 과도한 에너지 소비와 인위적인 관리까지 필요하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첨단 기술이 지닌 여러 특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특징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러한 특징들이 항시적인, 지속적인 그런 어떤 위기 관리 기능에 취약성을 보인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전기가 하루 동안 끊길 때 평범했던 우리 하루가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는가? 콸콸 쏟아지는 상수도가 중단되었을 때 식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러한 중앙 집중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최첨단 기술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도 정전이 되거나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나 뭐 성장에서도 정전이 됐을 때, 어렸을 때는 특히 정전이 돼서 양초를 킨 적도 있고, 정전이 되어서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선생님이 업무를 보지 못한 적도 있었고, 다양한 불편을 겪은 적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취약성을 보이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최첨단 기술의 취약성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시 내용 전개 방식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예시의 내용 전개 방식에 해당한다. 자, 예시 내용 전개 방식은 동태적 내용 전개 방식이 아니라 정태적 내용 전개 방식이었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의존도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최첨단 기술의 과도한 의존이 가져온 폐의 사례 첫 번째. 자, 역시 과도한 의존이 가져온 폐의 두 번째 사례를 제시했어요. 자, 이러한 중앙 집중적이면서 기술 집약적인 최첨단 기술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첨단 기술을 쓸 수 없을 때 인간이 정상적 삶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문단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위기 상황에 취약한 이유에 대해서 인과의 내용 전개 방식에 따라서 진술을 해줬어요. 자, 일곱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적정 기술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배경으로 하여 작동한다. 자, 반면에라는 표지를 볼까요? 자, 반면에라는 표지는 대조의 내용 전개 방식에 따라서 진술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대조, 대비되는 부분, 대조의 내용 전개 방식에 따라서 진술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적정 기술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지속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기존의 최첨단 기술에 비해서 적정 기술, 대안 기술은 지속 가능성을 높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최첨단 기술이 지니고 있는 취약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적정 기술은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서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방법을 찾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그래서 계속 사용해도 무한에 가깝도록 다시 공급이 될 수 있는 에너지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수력, 풍력, 조력, 지열. 자, 이런 부분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 자, 이런 방법들이 적정 기술의 어떤 사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앙 집중적인 첨단 기술과 대비를 보이는 이런 상황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중앙 집중식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소규모 단위의 자립적 생존을 도모한다. 자, 그래서 소규모 단위라든가 또는 자립적 생존 이런 것들이 적정 기술의 특징점이라는 거예요. 자, 적정 기술이 지니고 있는 특징점에 대해서 제시를 해줬어요. 자, 이런 점에서 적정 기술은 위기 상황에 취약한 최첨단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로 그 유용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현대사회의 각종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 지금 문단에서는 현대사회의 위기 해결 방안으로서의 적정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 현대사회 위기 해결 방안으로서의 적정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자, 드디어 이제 설명문 적정 기술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의 맺은말이 이어져요. 자, 맺은말에서는 앞서 언급한 정보 전달의 글을
요약하고 정리를 해주겠죠.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적정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40에서 50년의 적정 기술 역사를 지닌 서구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적정 기술 관련 경험은 매우 부족하다. 또한 적정 기술이 기존의 방법이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회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적정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선진국의 적정 기술 역사에서 교훈을 얻음으로써 인류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국형 적정 기술이 마련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적정 기술의 어떤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적정 기술이 모든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또 강조하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기술이 점차 발전되기를 또 기대하고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형 적정 기술의 마련과 정착에 대한 기대로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정 기술의 어떤 특징과 개념들을 제시하면서 현대사회의 어떤 위기를 해결할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자,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적정 기술을 소개했고 필요성을 부각한 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내용 전개 방식들은 다양한 전개 방식들이 사용됐었어요. 자, 정의라든가 열거, 예시, 인과, 대조 등의 어떤 내용 전개 방식을 자, 활용해서 글을 전개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교재 51쪽의 학습활동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활동 1번 문제를 보면 자,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각 문단을 머릿말, 본문, 맺은말로 구분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1문단, 2문단부터 해서 8문단까지 여러분이 문단의 어떤 핵심 내용, 중심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자 할 때 가장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게 뭐였어요? 핵심어를 파악하고, 자, 그리고 중심 문장을 파악하고, 자, 중심 문장을 파악하지 못했으면 여러분이 중심 문장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중심 문장이 숨어 있어서 여러분이 그 중심 문장을 이끌어내야 할 때는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요약하기 전략과 방법을 적용해서 여러분이 그 중심 문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잠깐 화면을 멈춰보고 여러분이 이 문단에서 8문단까지 중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잠깐 화면을 멈춰보고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이 정리를 했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문단은 이미 제시가 돼 있어요. 적정 기술이 처음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바커의 어떤 사례를 들면서 적정 기술의 개념을 들어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개념으로 자, 미국 국립 적정 기술센터의 개념을 제시했고요. 자, 네 번째 문단에서는 적정 기술이 갖춰야 하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어요. 자, 다섯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적정 기술이 강조되는 배경을 현대사회의 위기 및 최첨단 기술의 문제점을 들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여섯 번째 문단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위기 상황에 취약한 이유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문단에서는 현대사회의 위기 해결 방안으로서의 적정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자, 여덟 번째 문단에서는 한국형 적정 기술의 마련 및 정착에 대한 어떤 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네요. 자, 그래서 머릿말과 본문, 맺은말의 어떤 구조와 그 구조에 대응되는 문단별 중심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본문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위계적으로 파악해보는 활동. 자, 위계적으로 중심 내용은 무엇이었고 세부 내용들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해보는 활동이거든요. 자, 역시 선생님이 2번 문제에 대한 시간을 줄 테니까 잠시 화면을 멈춰보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심 내용은 적정 기술의 어떤 개념과 특성이라고 여러분이 진술을 해주면 됐고요. 자, 세부 내용 첫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이었어요. 적정 기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이 첫 번째 세부 내용이 됐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문단이 두 번째 세부 내용이었는데 적정 기술이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 조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부 내용은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문단이었는데, 자, 이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문단에서는 현대 사회의 위기와 적정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해서 진술을 해줬으면 됐어요. 자, 그래서 2번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을 받고 3번 문제 볼게요. 자, 2번을 바탕으로 하여 본문에서 각 문단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각 문단별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역시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잠깐 화면을 멈춰보고 여러분이 직접 수행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이 직접 한번 생각해보고 진술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답안을 보면 세부 내용 1은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통해서 적정 기술의 개념, 적정 기술의 개념에 대한 여러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세부 내용 2는 4문단을 통해서 적정 기술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나열도 내용 전개 방식의 하나입니다. 세부 내용 3은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문단을 통해 현대 사회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의 특성인 지속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적정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 세부 내용 1은 적정 기술의 개념을, 세부 내용 2는 2와 3은 적정 기술의 특성을 설명함으로써 중심 내용인 적정 기술의 개념과 특성을 뒷받침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세부 내용 1 같은 경우는 적정 기술의 개념, 자, 세부 내용 2와 세부 내용 3은 적정 기술의 특성을 설명함으로써 중심 내용인 적정 기술의 개념과 특성을 뒷받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 내용 1과 2는 그리고 세부 내용 3은 중심 내용을 전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면 2번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2번 문제. 이 글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내용 전개 방식은 우리가 앞서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정태적 내용 전개 방식과 동태적 내용 전개 방식이 있었죠. 이 부분은 선생님과 함께 지문은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이 내용 전개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처럼 적정 기술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개념이 변하기도 하지만 적정 기술이 갖춰야 할 조건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꼽힌다. 첫째, 적정 기술에 드는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저렴한 비용은 현지인에게 적정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필수 조건이다. 둘째, 가능하면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정 기술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대부분의 재료를 수입해야 한다면 가격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셋째, 현지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 부분이 힌트예요. 자, 이 부분이 힌트인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내용 전개 방식이 무엇인지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자, 선생님이 5초간 시간을 드릴게요. 자, 어떤 내용 전개 방식인 것 같아요? 첫째, 둘째, 셋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전개 방식인데 열거의 내용 전개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은 자,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열거입니다. 자, 그리고 열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표지. 얘는 첫째, 둘째, 셋째. 표현이라고도 하고 표지라고도 해요. 표현도 맞고 표지라는 용어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라는 표현, 표지가 자, 열거라는 내용 전개 방식이 쓰였음을 알려주는 자, 표지 또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렵지 않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 넘어가서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섯 번째 문단과 일곱 번째 문단의 내용을 대조의 내용 전개 방식에 따라서 정리해보고 이러한 전개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표현, 즉 표지를 그래서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문단, 일곱 번째 문단에 지금 여러분이 대조의 내용 전개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한번 어느 부분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지 찾아보는 활동을 할게요. 자, 잠깐 화면을 멈춰보고 여러분이 직접 수행을 해봐야 됩니다. 잠깐 화면을 멈춰보세요. 네, 여러분이 활동을 했다라고 선생님이 전제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째 문단은 최첨단 기술이 지속 가능성. 그러한 지속 가능성에 취약하게 설계되어서 현대사회 위기 상황에 취약하다고 했고, 자, 7번째 문단에서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배경으로 작동하는 적정 기술은 최첨단 기술을 보완할 수 있고, 자, 적정 기술은 최첨단 기술을 보완할 수 있고 현대사회의 각종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조의 내용 전개 방식에 따라서 전개됐음을 확인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아래 우리 글에서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글의 전개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 정의의 내용 전개 방식이 사용됐었죠. 자, 그래서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규정하여 설명하는 정의. 자, 비교와 대조 중에서 대조의 내용 전개 방식이 적용됐었죠. 자, 둘 또는 그 이상의 대상이 견주어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전개한다. 자, 방금 우리가 문제에서 봤었던 열거의 내용 전개 방식. 자, 글의 내용을 첫째, 둘째, 셋째 등의 표지 등을 사용해서 나열하거나 나열하여 서술한다. 자, 예시의 내용 전개 방식 많이 나왔었죠. 우리 글에. 자, 세부적인 사례를 들어서 일반적 진술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도록 설명하는 내용 전개 방식. 자, 분류의 내용 전개 방식. 자, 이것은 우리 글에는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았죠. 자, 어떤 대상들이나 생각들을 공통적 특성에 근거하여 종류별로 묶어나가요. 범주화한다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자, 분석 같은 경우는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체를 이루는 어떤 대상을 부분들로 나누어 설명하는 내용 전개 방식이었어요. 자, 인과의 내용 전개 방식. 자, 우리 글에 적용되어 있었죠. 자,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원인 또는 어떤 원인에 대한 현상,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내용 전개 방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서 설명한 내용 전개 방식의 부분과 오늘 설명한 내용 전개 방식의 정의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에 이 글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이 내용을 드러내기에 효과적인지 판단해 보자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우리 글에서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의 대표적인 내용 전개 방식으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열거가 있었죠. 자, 열거의 내용 전개 방식이 있었어요. 자, 이 열거의 내용 전개 방식을 사용하여 적정 기술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을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드러냈다 라고 했고요. 자, 대조의 내용 전개 방식도 있었죠. 자, 대조의 내용 전개 방식을 사용해서 지속 가능성에 취약하게 설계된 초첨단 기술을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는 적정 기술이 보완할 수 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냈고요. 자, 인과 원인과 결과의 내용 전개 방식도 있었어요. 자, 이런 내용 전개 방식을 사용해서 최첨단 기술이 지속 가능성이 취약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현대사회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없음을 효과적으로 또 드러냈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번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주제를 파악해보자 라고 했어요. 이 요약해보는 활동은 선생님이 과제로 내도록 할 거예요.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발표하는 겁니다. 자, 한 문단으로 요약하고 자신의 말로 바꾸어 보는 활동이에요. 요약하기의 절차와 방법, 전략들은 앞선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떠올리면서 한 문단으로 요약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과제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과제를 성실히 대부분 수행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과제를 수행하지 않거나 다른 학생의 과제와
굉장히 비슷한 어떤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꼭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개강을 하면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2번에서 이 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적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적정 기술은 지역 주민의 역량이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현대사회의 각종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유용한 기술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진술했네요. 자, 적정 기술은 지역 주민의 역량이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현대사회의 각종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유용한 기술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3번은 모둠 활동인데 모둠 활동을 우리가 전개할 수 없으니까 다음 물음과 관련된 활동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자, 적정 기술이 활용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적정 기술이 현재 필요하지? 자, 우리도 적정 기술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물음들. 이 물음들에 대한 어떤 답변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서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면 좋겠어요. 자, 3번 활동도 여러분이 과제로 수행을 한번 해보세요. 자, 부담을 갖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런 기술은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술인데 왜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지? 이런 것들 또는 현대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적정기술의 사례 어떤 것들이 있지? 자, 그리고 적정기술 제품을 내가 구상해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넘어가면 다문화주의 개념이라는 설명문 또 한 편이 실려 있어요. 자, 그래서 다문화주의, 이인희 황경아님의 다문화주의 개념이라는 설명문 한 편이 실려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정보 전달이 그래요. 정보 전달이 그래서 어떤 내용 전개 방식이 사용되었고 어떤 구조로 내용이 진술되었고, 자, 그리고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이 뭐고,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종합한 결과 전체 글을 우리가 파악해서 한 문장의 중심 내용으로 주제문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선생님과 보도록 할게요. 다문화주의 개념이라고 있어요. 다문화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문화가 뭐죠? 다문화 또는 다문화주의라고 했는데, 다문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종류의 문화가 한 사회에 공존한다라는 거죠. 여러 사회의 문화가 공존한다. 자,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자, 한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하나의 민족이다 보니까 자, 문화가 공통적이고 보편적이면서 두루두루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면서 이 다문화주의의 어떤 양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국의 나라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 이민 와서 정착한 사람들, 또는 결혼 이주 여성들, 동남아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그들 국가의 문화나 풍습, 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같이 들여왔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척할 것이 아니라 자, 그것을 하나의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의 일부로서 받아들이자, 수용하고 융화하자라는 것이 다문화주의의 어떤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른 교과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머릿말을 보도록 합니다.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해온 다문화주의를 정의해 본다면, 자, 개념을 내려본다는 거죠. 정의 내용 정의 방식이 바로 적용이 됐네요. 하나의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지닌 집단 또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을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존중하며 이들 집단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는 포용적 맥락에서 이들 집단이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바지하도록 장려하는 가치관과 행동의 체계라고 요약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다문화주의의 어떤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굉장히 길죠, 개념이. 하나의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지닌 집단 또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을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존중하며 이들 집단이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는 포용적 맥락에서 이들 집단이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바지하도록 장려하는 가치관이나 행동의 체계. 굉장히 길어요. 실제로 이렇게 글이 세 줄 이상으로 길어지면 굉장히 복문이 이어지면서 독자들의 내용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끊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필자가 이런 진술은 좀 지양해야 되는데 복문으로 굉장히 길게 진술을 했어요. 자, 이 부분은 다문화주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포용적 맥락에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자, 타 문화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서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자는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이 포용적 맥락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린말에서는 다문화주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가지 요소로 논점을 제시할 수 있다. 네 가지 요소로 논점을 제시할 수 있대요. 자, 어떤 논점을 제시했나 보세요. 첫째, 아까 선생님이 첫째, 둘째, 그 다음에 셋째, 넷째 이런 표지, 표현적 요소가 나오면 어떤 내용 전개 방식에 따라서 글이 전개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열거의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어떤 대상이나 개념을 구성 요소나 부분들로 나누어 설명하는 거니까 자, 분석의 내용 전개 방식도 적용되었어요. 자, 분석과 동시에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열거의 내용 전개 방식이 적용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째를 볼까요? 자, 첫째 보니까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 자, 둘째,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는 것. 자, 셋째, 다른 문화가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장려하는 것. 자, 넷째, 앞의 세 가지 요소를 포용하는 가치관과 행동 체계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주의 개념의 구성 요소들,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자, 세 번째 요소, 자, 네 번째 요소로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요소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본다면 우선 다양한 인식과 존중은 하나의 영토 안에서 복수의 인종 또는 민족이 존재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계층이 공존하는 구조를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고 이와 관련된 일정한 규칙에 동의하고 지지함을 뜻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자신과 다른 계층과 민족이 섞여서 생활하는 사회를 당연한 체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다양한 인식과 존중이라는 다문화주의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자, 문화 간 차이의 인정, 두 번째 요소죠. 자, 문화 간 차이의 인정은 다양한 인식과 존중을 전제로 하여 단일 문화가 아닌 다양한 문화가 존재함으로써 그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한다는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 당연히 구성원들은 그러한 사회를 선호하고 소중하게 지켜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문화 간 차이 인정이라는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또한 타문화가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장려하는 세 번째 요소죠. 타문화가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장려하는 자, 세 번째 요소는 사회 구성원들이 열린 가치관을 소유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아져 있을 때 가능하다. 즉, 세 번째 다문화주의 요소는 첫 번째, 두 번째 요소가 충족된 후에야 첫 번째, 두 번째 요소가 자, 먼저 갖추어져야 가능함을 자,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문화는 고유의 특성과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문화를 우월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로 위계적 구분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문화는 수직적 단층 구조가 아닌 수평적 병렬 상태로 공존하는 인문적 자산인 것이다. 자, 문화는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 병렬 상태, 즉 평등하게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나 국제 관계상의 지위에 따라서 문화의 우월성까지 담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또는 국제 관계상의 우열 관계에 따라서 그 문화에 대한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가 되려면 하나의 영토 안에서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며, 자,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정치, 경제 등 사회 활동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나 선결 조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자, 끝으로 다문화주의는 이와 같은 요소를 포용하는 가치관 또는 실천하는 행동 체계를 갖춰야 하는 네 번째 요소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의 다문화주의 요소는 서로 단절된 의미에 구성되고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 결합체, 중요하죠. 자, 상호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 총체적인 의미 작용을 하는 통합적인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어가 나오죠. 상호 유기적인 결합. 자, 유기적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는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관계로 설정되어야 함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통합적인 관계 굉장히 중요한 핵심어입니다. 자, 마무리 지으면서 어떤 부분을 맺은 말에서 강조하고자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의 여러 나라는 서로 긴밀히 교류하게 되었다. 자, 결혼 이주민, 북한 이탈 주민, 유학생, 관광객, 사업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등 많은 사람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려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자, 이해를 공유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와 그런 포용적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을 읽어나가면서 어떤 내용 전개 방식이 적용됐고 글의 구조는 어떻게 진행됐고, 자, 그리고 정보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성 있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꼭 한번 확인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됐고요. 오늘 강의까지가 여러 가지 독해의 방법 중에 사실적 읽기의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적 읽기의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두 가지 점이 있었죠. 어떤 내용 전개 방식에 따라 전개되었는지, 자, 그리고 글이 구조와 그 글을 전개하는 과정에서의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의 어떤 요소들이 담보가 됐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내준 그 과제, 두 가지 과제 여러분 꼭 열심히 수행을 하도록 하고요.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 수고했습니다.